천화동인의 멤버들이 대장동 땅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34%의 땅을 미리 사뒀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천화동인 4호, 5호 남모 변호사, 정모회 기사가 관여한 부동산 개발사가 LH가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이 회사가 땅을 32%나 선점을 해놔요. 어찌저찌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는데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의 설명대로 대대적으로 다시 공영개발에 나섰다라고 밝혔잖아요. 하지만 동아일보의 시각은 아니 이거 보니까 그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맡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공영개발을 시작했지만 결국 땅을 32%나 갖고 있었던 천화동인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시행사 대표는 2009년부터 대장동 토지를 확보해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영향력이 컸을 수. 그 덕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대표 맡아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 자, 김재섭 위원님. 이걸 두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두고 이재명 지사가 이건 단군 이래 최대의 민간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걸 이재명 지사가 공영으로 이걸 환수한 거다라고 설명했지만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좀 의아해집니다. 아니 땅을 32%다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공영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걸 이재명 지사 성남시는 눈을 뜨고 계속 보고 있었던 건가? 모르고서 이분들에게 계속 사업의 주도권을 줬다면 그 역시 굉장히 좀 무능하고 좀 부도덕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던 2010년 전후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화천대유 사건, 이 대장동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는 사실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왜 이렇게 민간이 막대하게 이익을 얻게끔 설계를 했느냐가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통이 무엇이냐라고 갔을 때 이 설계를 한, 이 사업을 시행한 주체인 성남시로 갈 수밖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그 당시 직원들 역시도 이렇게 되면 민간한테 너무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컨소시엄이 들어가는 방식들이나 왜 이렇게 화천대유라는 신설법인이 갑자기 이 들어간 그 컨소시엄에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혹도 하루 만에 심사가 끝났다든지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이것을 결정한, 이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누가 설계를 했느냐. 왜 그렇게 민간 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걷게 했느냐. 이 사건의 책임자가 그래서 누구냐. 이걸 우리가 자꾸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그럼 검찰 출신한테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아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공영이 다시 개발을 주도했다라고 거듭 밝혔지만 결국 민간의 소수가 특혜와 주도권을 쥐었던 사업이다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예컨대 이 천화동인의 3호, 4호 등이 화천대유가 땅을 34%, 32% 정도 사놨다라는 거예요. 성남시가 그걸 봤으면 미리 땅을 산 거는 민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영개발이 다시 시작됐을 당시에 이 사업의 주도권을 왜 땅을 보유한 그 회사에게 주냐는 거죠. 근데 이 대장동 개발이요. 공영개발이었다고 말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공영개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를 하고 거기서 뭐 5,503억 정도를 뭐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었다 해서 이걸 공영개발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민간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간 이익이 뭐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칭 공영개발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대장동 개발하기 전에 2009년도부터
이 천안동인 4호 5 관련했던 남모변호사라든지 정모에서 땅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 개발이 되면 돈이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고 좀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31.8% 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을 회사를 설립해서 전체 잔금까지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계약금만 지불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1,200억이면 120억 정도만 필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개발이 되고 인허가가 되면 돈을 주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 투자금을 받든지 대출받아 주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걸 알고 이미 땅 토지의 계약금을 이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남시에서 뭐 할 때는 자기가 30%를 토지주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이미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수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과연 성남시에서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의구심이지만 예.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과이익 환수제할 때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몰라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걸 방기한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수사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최고의 설계를 하고 전문가는 남모 변호사다. 그 남모 변호사를 수사해 보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이 남모 변호사가 지금 미국으로 출국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맨이 없어서 수사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다시 성남시가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이익이 오롯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다는 대목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으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